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구제 책임 만큼 채무자 측에서 워크아웃보다 더 유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호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주목하여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은 개인 채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적격 요건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구제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기관으로부터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권자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한 반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대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새출발기금은 보증서 담보대출, 담보부 채권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부 채권은 저당이 설정되어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보증서 담보대출과 달라요. 또 사업용도와 무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차량 담보권은 제외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사 약관대출이나 예적금, 청약담보대출, 리스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은 둘 중 어디에 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연체 90일 미만의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만 신속이나 사전 새출발기금을 접수하실 수 있는 거고, 부실 차주에 해당하는 연체 90일 이상의 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새출발기금을 접수하시고, 담보부 채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따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새출발기금을 접수한 내방객들이 안내 페이지에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라고 나와 있었다라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일반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인 담보부 채권, 그리고 새출발기금 비협약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부 채무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접수가 가능하지만 담보부 채무 없이 새출발기금 비협약 채권만 있는 경우, 예로 대법 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을 접수할 수 없고 개인 채무자의 채무 조정인 워크아웃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워크아웃처럼 연체일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죠. 연체가 열흘부터 30일까지는 신속 새출발, 연체가 31일부터 90일 이전은 사전 새출발, 연체가 90일이 경과되신 분들은 일반 새출발기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속 채무 조정은 카드 채무의 경우 10%, 일반 대출은 15%이지만 신속 새출발기금은 채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9%로 조정이 됩니다. 또 기존 사전 채무 조정은 8% 이하로 조정이 되나 사전 새출발기금은 최장 10년으로 분할 상환 시 4.7%로 조정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것은 기존의 개인 워크아웃과 동일하나 순부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구제 책임만큼 채무자 측에서 워크아웃보다 더 유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신속 채무 조정의 긴급상환 유예를 제외하면 거치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새출발기금은 필요에 따라 거치기간을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치기간의 이자는 9%, 4.7% 등의 새출발기금 조정이자율이 아니라 원래의 약정이자율로 산정하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거치기간 시 거치기간의 이자 금액이 원리금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공통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시에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는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일반 새출발의 경우 2년 혹은 3년 동안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히 연체나 부실 위기에 있는 분들은 신속 사전제도의 경우 접수 통지와 함께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점수와 개별기간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향후 카드의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무담보 채무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담보대출은 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확정 시에 조정안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이 된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간으로 대입연체 이행 청구나 추후 새출발기금 매각 절차를 기다리셔야 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의받은 채권과 부동의 채권 간 조정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방문 상담간에는 조정이 되는 채권인 줄 알았으나 추후 심사간에 정책자금 대출로 확인되어 제외되거나 2차 보존 협약 대출로 지자체 금리가 원복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처음에 어떤 채권들이 빠지는지 추후에 포함된 채권들 중 유의할 내용이 있었는지 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들과 비교하여서 새출발기금이 어떤 제도인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외대상 채권을 제외한 협약기관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일수에 따라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접수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건 광고인데요. 드디어 원스톱 채무조정 상담 플랫폼 신용플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안의 신용상담사 신용플러스 역시 많은 활용 바라며 추운 겨울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녹여내 보시죠. 안녕!